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빠지는 현상. 한 번 빠지면 재발이 잦아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내 어깨를 봐, 탈구됐잖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가 왠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걸까요? 오늘은 관절 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았네요. 예, 이렇게 관절 탈구란 흔히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관절은 이제 범위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범위가 뭐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목도 마찬가지고. 네, 탈구라는 거는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그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죠. 이 탈구는 모든 관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의 관절에서 탈구가 생길 수 있고요. 뭐 흔하게 생기는 게 이 어깨 관절이고, 그다음에 팔꿈치 관절도 흔합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발가락도, 그리고 뭐 그 외의 관절들도 다 탈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탈구되는 경우도 혹시 있는 걸까요? 드물긴 한데요. 가능은 하고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같은 큰 외상에 의해서 탈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탈구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외상이 제일 많고요. 간혹 선천적으로 관절 그 낭이 좀 유연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과운동성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손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거의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여기까지 이렇게 되나요? 예. 근데 뭐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건데 그게 이제 탈구가 되기 좀 쉬운 요인이죠. 이렇게 유연한 게 탈구가 되기 쉬운 요인인 건가요? 예, 탈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구가 가장 흔한 관절 어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것처럼 이게 제일 빠지기 쉬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제 어깨 관절을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네. 볼앤 소켓 조인 들어가거든요. 볼은 이제 공이고요. 소켓은 끼는 이 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고관절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이 어깨 관절이죠. 경관절인데 그 좌측에서 보면은 이 고관절에 고관절 두라는 그 동글동글한 네. 그 부분이 그 소켓 안에 좀 이렇게 껴 있죠. 아무래도 좀 더 커버가 좀 많이 되는 양상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 커버되는 게 훨씬 적죠. 잡히는 그 이렇게 범위가 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골성 구속력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관절 운동이 훨씬 더 넓죠. 네. 그래서 어깨가 가장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습관적으로 어깨가 탈구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제 나이대가 중요한데요. 어릴 때 빠질수록 재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대 근처에서 탈구가 되면은 뭐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작게는 33%, 많게는 90%까지 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이 많은 거죠. 그 빠질 때 그냥 뼈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저기 어깨 관절을 이 옆에서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뼈 자체가 골성 구속력이 작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관절과 순이라는 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탈구가 되면은 저 관절 와순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되면은 잘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골성 구속력을 보완해주는 관절 와순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깨 탈구가 됐을 때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아프죠. 그거 예. 제일 큰 증상일 것 같긴 예, 한데. 꼼짝 못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빠지는 방향이 뭐 전방, 후방, 뭐 하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방이 제일 많거든요. 이 어깨뼈가 앞으로 빠지면 이렇게 간 거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간 거니까 자세가 이렇게 되죠.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밀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못 움직이니까 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못 하고. 많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우리 삼각근이라고 해서 어깨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푹 들어가죠. 없어졌으니까 뼈가 앞으로 갔으니까. 예, 저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어깨뼈가 빠져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는 딱 봐도.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견봉 쪽으로 삼각근 쪽으로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정복이 되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제 위치에 딱 들어가는 거고요.
단순히 어깨 관절만 빠지는 게 아니라 탈구로 주변 조직이 손상하기 쉬운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많죠. 아까 말씀드린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 거기에 연결된 전하방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손상을 좀 받는 거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관절 와순은 잘 안 찢어지고 회전근개라고 해서 심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분 중에서도 이 관절 와순이 붙어 있는 그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성 반카르트라고 합니다. 뼈가 같이 떨어진 거니까 골성 반카르트.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상완골 대결절이라고 해서 뼈가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가 정말 많네요. 예, 예. 이렇게 어깨 관절 탈구는요, 어떤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 빠지는 자세가 있고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전방 탈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 터미널 아크라고 해서 가장 끝부분에서 우리 모든 제품들도 끝까지 가서 더 하면 딱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관절 운동도 어깨 빠지는 게 이걸 외전이라고 하거든요. 외전, 외회전, 심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 던지는 자세.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에서 더 힘이 들어가면 빠집니다. 예. 야구 선수들은 이게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자세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버헤드 액티버티라고 하는데 머리 위에서 이게 액티버티, 예. 테니스, 수영, 야구 선수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 동작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수년간 그 자세를 하다 보면 이 인대가 늘어나거든요, 점점. 네. 그래서 좀 쉽게 아탈구라고 해서 완전히 다 빠지지는 않고 아탈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 방법이 있잖아요. 예. 사진 촬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일단 아파서 오셨다고 해서 다 탈구를 의심할 수는 없는데 골절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를 좀 찍어보고 이제 탈구를 진단을 해야죠. 예.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졌을 땐 네. 바로 이렇게 관절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럴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골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잡아당기면은 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요, 보통은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저게 이제 스팀슨 방법이라 하는 건데, 엑스레이를 찍고 빠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손끝에다가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 이 하방으로 견인을 해줘요. 잡아당겨지면은 자연스럽게 근육 힘이 빠지면은 저절로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쉽게. 저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코커 이렇게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면 저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간혹 빠진 어깨를 본인이 직접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행동 위험하지 않을까요? 드물지만 신경이랑 혈관 쪽으로까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근처에 이런 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아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빨리 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골든타임이 혹시 있나요? 골든타임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빠져 있으면은 이 앞쪽으로 상완신경총, 애과신경에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거든요. 혈관도 있고. 그게 눌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8시간, 12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집어넣고 나서도 신경마비 증상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탈구라면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40대 이후에서는 사실 빠지는 퍼센테이지도 좀 적고요. 만약에 설사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적거든요. 하지만 20대 운동 좋아하고 아니면 스포츠 선수다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런 야구나 이런 수영 선수다 할 경우에는 빠졌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 자연 치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낫는 퍼센테이지가 수술을 했을 때보다 워낙에 낮기 때문에 수술을 요즘에는 좀 젊은 나이에 탈구가 오면은 그냥 1차적으로 바로 수술을 권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거의 대부분 또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수술을 할 때 꼬매줘야 되는 조직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저게 수술 전 영상이거든요. 저게 비구순입니다. 전방 비구순. 저게 찢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봉합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경미한 편이긴 하거든요. 빠진 게. 그래도 좀 깔끔하네요. 오른쪽 사진 틀어주시면 실 같은 거 보입니다. 저 검정색 실이요? 이게 약간 파란색 같은 거, 하얀색이랑 파란색 같은 거, 네. 지금 만져보는 게 봉합된 걸 잘 확인하는 건데 여러 번 빠지게 되면 저 관절 와순이 점점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꼬맬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도 관절 건강할 때 수술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네.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조금 점점점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운동 좋아한다 싶으면 그냥 조기에 수술하는 게 낫다. 이게 거의 안 낫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하지만 이 동작 안 하면은 안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뭐 내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뭐 평생 괜찮게 살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빠진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력 강화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 처음에 급성 탈구일 경우에는 뭐 물론 수술을 권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그 보존적 치료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어깨 주위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공 던지는 자세와 같은 이런 운동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으쓱 애들 이거 그다음에 날개뼈 사이를 모으는 운동 그다음에 이게 돌리는 운동 이 정도로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요. 아,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예, 스트레칭이죠. 아직 아니군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운동하시면은 헬스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이런 이 벤치프레스라든가 이거를 예, 이 운동보다는 자그마한 아령 있잖아요. 여자분들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들고 이게 외전 운동 이렇게 아, 이거 만약에 아령이 없을 경우엔 생수통 들고 해도 된다는 예, 얘기 괜찮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전 운동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두박근 운동도 좀 해주시면 이두박근 자체도 관절에 어떤 안정성에 기여를 하거든요. 교수님, 예, 이두박근 예예.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이 탈구를 막을 수 있다면 예. 시청자분들은 꼭 이 방송을 보고 열심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절 탈구 가운데 가장 흔한 부위가 바로 어깨입니다. 평소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